여러분 학교 다닐 때부터 신재생 에너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죠?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등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에너지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관련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81기가와트를 기록했어요. 가장 보급률이 높은 건 55%를 차지한 태양광, 그 밖에 풍력이 28%, 수력이 11%를 차지했어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거 먼 나라 일이구나 했는데 어느덧 전 세계 발전 설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3%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에요.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많은데 석유 매장량은 한계가 있고 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8년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138억 6,4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9% 늘어나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수요량이 34% 늘었고 미국, 인도가 각각 20%, 15% 증가했죠. 2015년 12월 파리에서는 지구상 모든 나라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낮게 유지하자고 결의했는데요. 바로 파리 협약이죠.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 속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등등을 운영하며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무려 336억 8,490만 톤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습니다. 2011년 이후 최대 폭이었다고 해요. 큰 틀에서의 패러다임이 서서히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재생에너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 태양광 시대입니다. 태양광의 밸류체인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로 나뉘는데요. 1단계로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그 다음 2단계로 폴리실리콘을 녹여서 하나의 결정체로 만든 부품 소재 인곳과 웨이퍼, 그리고 셀, 그러니까 전지, 모듈 같은 완성품이 3단계고요. 이걸 다 결합한 발전소 시스템이 4단계죠. 경쟁이 가장 심한 부분은 1단계와 2단계인데요. 특히 태양광의 쌀이라 불리는 폴리실리콘이 그렇죠. 20세기만 해도 폴리실리콘의 80%는 반도체에 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많이 생산이 됐죠. 폴리실리콘 수요가 태양광 쪽으로 넘어가면서 2007년 이후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중국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에서 글쎄 거의 64에서 92%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태양광 산업이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이유는 예상하시겠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1대1로 정책 추진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엄청난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엄청난 에너지 소비국답게 석유나 가스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해외에 의존을 하려니 불안하고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거 자꾸 맺어서 중국 빼놓고 지역 경제 통합하려고 하니 우리만의 대외 개방 정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내세운 정책이 바로 이거죠. 여기에 핵심이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확보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태양광을 정말 엄청나게 밀어준 거죠. 돈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상장도 지원해주고 임대료도 먼저 해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태양광 사업 한번 해볼까? 하고 몰렸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공급 과잉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태양광 설치에 보조금 지급하고 잉여 전력 싸게 팔고 이렇게 수요를 늘리는 정책도 꾸준히 펼쳤고요. 이렇게 탄생한 게 룽지솔라 같은 태양광 선도 업체들이고 실제 1단계 소재 부문 태양광 시장의 상위 업체들은 중국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미국에서 안 사줘도 인도 그리고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7%에서 32%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에서의 수입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중국산 태양전지 모듈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태양광 제품의 핵심 기초 폴리실리콘을 만들던 회사들은 중국의 공급 과잉 일종의 심한 치킨 게임 때문에 픽픽 쓰러져 나간 상황입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 속에 2008년 2월 1kg당 최대 475달러를 기록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2019년 7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킬로그램당 8달러까지 무너졌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계속 폴리실리콘 생산 설비를 만들어내고 있고 폴리실리콘의 수요가 아직까진 좀 한계가 있기
많기 때문에 1kg당 13에서 14달러가 손익분기점인데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진 거죠.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드는 게 전기요금인데 중국은 북서부 지역에서 한국 절반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당해낼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 태양광 1위 회사 한화솔루션이 수년째 적자를 보다가 폴리실리콘 사업에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폴리실리콘을 주력으로 했던 OCI도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보다가 결국 국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인국과 웨이퍼를 생산해왔던 웅진에너지는 결국 상장 폐지됐고요. 웨이퍼 생산 세계 5위에 올랐던 OCI 계열사 넥솔론도 파산했습니다. 우리 태양광 업체의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나 줄어드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2025년까지 11조 3천억을 쓰겠다고 한들 덩치로 밀고 나오는 중국 회사에 당해낼 수 있을까? 암울한 전망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위기 속에 기회는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초기만 해도 단가가 너무 세다 보니까 과연 이 돈을 내고 써야 돼?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태양광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원가가 절감돼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태양전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화력발전과 경제성이 비슷해지는 거죠. 이렇게 대체 에너지의 단가가 일반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보다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 된 상황을 우리가 그리드 패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2019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단가가 석탄을 앞질렀습니다. 2019년 글로벌 신규 발전에서 태양광 비중이 50%에 가까워지면서 파이가 커진다는 점은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치킨 게임은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원재료, 부품 소재에선 치열하지만 전지나 모듈 같은 완성품과 이걸 다 결합한 발전소 시스템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R&D 투자보다 원가 절감에 더 관심을 갖고 물량 공세를 펴는 동안 한화솔루션은 수익성 안 나는 1, 2단계 대신에 태양광 발전의 3단계에 해당하는 셀모듈 그리고 개인주택, 상업시설, 대형 발전소에 이르는 4단계 솔루션을 적극 육성하고 있거든요.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부문 한화큐셀이 생산할 수 있는 셀 생산량은 연간 9GW, 모듈은 10.7GW인데요. 생산량 기준 세계 1위입니다.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걸 다 합한 건데요. 특히 퀀텀 기술이라고 해서 저는 문과라 뭔지 자세히는 이해 못하겠지만 태양광 셀 뒷면에 반사막을 넣어서 효율을 높이는 거래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2016년 독립법인으로 출발한 현대중공업 계열 태양광 기업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태양광 스마트 팩토리 이번에 새로 완공하기도 했고 양면 모듈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으로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성과도 내고 있는데요. 올 1분기 한화솔루션의 매출액은 2조 2,484억, 영업이익은 1,590억 원으로 태양광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1.1%로 2019년 4분기보다 개선된 수치인 데다 한화가 2010년 태양광 시장에 진입한 이래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고요. 중견기업 신성ENG도 태양광 부문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걸 들고 어디로 갔냐? 바로 미국과 유럽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제품과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한 지역인데요. 중국이 가서 닿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틈새 시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지만요. 한화솔루션의 모듈 매출 비중은 미국 25에서 30%, 유럽 25%, 한국이 10에서 15% 수준인데요. 유럽의 경우는 10년간 그린딜에 약 1370조, 태양광 재생열 시스템에 125조를 쓰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조 바이든은요, 지난주 대선 공약을 수정해서 5년간 태양광 패널 5억 장 설치를 발표했어요. 연간 30GW 규모로 2019년 13GW 대비 3배 수준입니다. 그린 뉴딜 투자 규모도 10년간 2046조에서 4년간 2400조로 수정했고요. 실제로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브랜드 한화큐셀의 점유율은 25.2%로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 1위고요. 상업용에서도 1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무역전쟁으로 살벌한 시기에 한화솔루션은 미국의 무역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아예 조지아주에 모듈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빠르게 미국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화의 태양광은 이미 독일에서도 1등을 기록할 정도로 유럽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고 미국 유럽 시장에 집중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미국 시장에 진출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전략적인 사업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경우에는 M&A로 몸집을 불려왔는데요. 이미 2010년 중국의 솔라펌파워홀딩스를 인수하고 독일 큐셀을 인수해서 한화큐셀로 간판 바꿔 달고 올해 1월엔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한화첨단소재를 합병했죠. 세계 사업 부문을 합해서 보다 민첩하게 시너지를 내면서 움직이겠다는 뜻이 들어있었겠죠. 얼마 전 한화솔루션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너지가 수소트럭 니콜라에 2018년 1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한화는 현재 니콜라 지분 6.13%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녹색 수소 생산에 대한 투자도 계속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자, 니콜라에 투자한 이유는 결국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권한을 갖기 위해서였다. 이런 큰 그림인 거죠. 물론 니콜라 수소 트럭이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요. 그만큼 미국 시장을 노리는 한화의 큰 그림은 이미 차곡차곡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와는 전기차 중고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태양광을 밀어준다고 한들 송배선 설비 등 전력 개통 인프라 부족에 입지 선정부터 사업 절차가 조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고요. 수소차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인프라가 좀 깔리고 수요가 생겨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탈원전 이슈와 결합해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상황인데요. 탈원전으로 전기세가 오른다 안 오른다 논란이 있지만 진짜 오른다면 결국 태양광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 비율을 높인 상태라 전기요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 결국 주요국 투자에 의존해서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기후변화, 대기오염 저감, 그리고 성장 동력 차원에서 중장기적 대응 그 어느 분야보다 요구되는 영역인데요. 옆 동네에서 테슬라가 언젠가 전기차가 뜰 거야 라는 믿음으로 10년을 버텨낸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결국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고 버텨내는 기업이 성공하는 영역이 아닐까요? 중국 회사들이 잠식한 태양광 산업에서 한화그룹을 필두로 한 국내 기업이 기술력을 앞세워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다 다루지 못했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야, 더 살펴보고 싶은 분야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